그 사진 속 남자 혹시 저희 아버지인가요? 단 한 장의 흑백 사진. 거기엔 장모가 젊은 시절 누군가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냥 추억이라기엔 너무 절절했고 그냥 지인이라기엔 너무 가까워 보였다. 그리고 마침 그 사진을 본 사람은 다름 아닌 광숙이었다. 장모는 왜 그 사진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사진 속 인물은 대체 누구이길래 장모는 그렇게 오랜 세월 품고만 있었던 것일까? 더 무서운 건 이 사진이 드러난 시점이 광숙과 동석의 관계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과 정확히 맞물렸다는 점이다. 광숙은 점점 깊어지는 장모의 병세를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고 알츠하이머라는 진단 이후 그녀를 단순한 반대 세력이 아닌 보살펴야 할 어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풀리지 않는 장모의 마음속 꺼림칙한 무언가는 끝내 광숙의 앞에 의문으로 자리 잡는다. 동석은 장모와 광숙 사이의 미묘한 공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정서적 거리감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가 광숙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말한다. 우리 잠깐 만날래요? 그 순간 광숙은 알게 된다. 단지 반대만 해오던 여자가 지금 자신에게 무언가 고백을 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백은 단순한 병세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폭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장모가 예고 없이 부른 그날 이후 광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단지 알츠하이머 때문만이 아니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강하게 흔들리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거실에서 광숙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쓸어 내려갔다. 그 흑백 속 인물은 마치 오래전 이야기를 속삭이듯 그녀를 보고 있었고 광숙은 문득 엄마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물론 광숙은 그동안 장모에 대해 단단한 벽을 쌓아왔다. 과거의 상처와 싸우며 자란 광숙에게 장모는 이 집을 지키는 성벽이자 넘기 어려운 고비였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을 때 광숙은 판단을 멈추었다. 세월이 장모를 어떻게 망가뜨릴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간 자신이 그 벽 너머의 아픔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득 겨나온 것이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이 그 벽의 출발점일 수 있다는 두려움은 광숙의 심장을 더 두근거리게 했다. 동석은 광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장모와 갈등하는 동안 광숙이 느꼈을 배신감과 혼란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장모가 알츠하이머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안 이후 동석은 광숙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너무 걱정돼요. 동석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광숙은 잠깐 그의 눈을 마주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사랑이 커질수록 장모와의 갈등이 깊어졌다. 사적인 신뢰와 가족의 이해 사이에서 광숙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던 중 광숙은 사진 속 남자의 단서를 찾기 위해 과거의 물건들을 헤집기 시작했다. 오래된 서랍 속 낡은 일기장이 나왔고 거기엔 장모가 젊은 시절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일기장 속에는 사진과 닮은 인물의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진영 혹은 영진 같은 단어들이 군데군데 적혀 있을 뿐이었다. 단지 첫사랑일까? 아니면 오래전 남편의 친구일까? 광숙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같은 인물이라면 더욱 복잡해지는 일이었다. 또한 장모는 사진에 대해 침묵했다. 그분 이야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장모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다. 광숙은 그 말이 가리키는 무게를 느꼈다. 세상에 말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었다. 하지만 광숙은 자신마저 지워버릴 만큼 그 무언가의 정체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분명 동석, 나아가 아이들까지 얽혀있는 문제였다. 한편 동석은 장모와 광숙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도 식탁에 마주 앉지 못했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자주 멈췄다. 장모와의 불안은 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숙과의 관계마저 불확실해 보였다. 사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불안했다. 장모의 치매에 대한 책임감과 광숙에게 더 깊이 다가가고 싶은 욕망이 충돌했다. 하루는 병원 앞 계단에 앉아 물끄러미 휴대전화를 쥐고 있었지만 아내의 이름도 못 눌렀다. 그렇게 누운 밤
동석은 눈물도 흘리지 못했다. 눈물보다 무서운 건 아직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다. 시간은 흘러 장모는 간헐적으로 기억의 조각을 놓치기 시작했고, 그럴 때면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광숙은 그 순간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했다. 아내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인 자신이 장모의 딸이 된 듯 행동하면 어떨까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했다.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 저 도와드리고 싶어요. 라고 조용히 말한 것은 광숙이었다. 그 목소리에는 그간 가졌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단호한 애정이 배어 있었다. 장모는 그 메시지를 받으며 눈물이 났다. 인간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의 얼굴도 잊고 사진 한 장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상처에 이제는 장모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진을 꺼내 광숙에게 다시 건넸다. 언젠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들어줄 수 있다면. 작은 손에 잡힌 사진 속 인물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 공유될 운명을 맞은 비밀이었다. 동석은 두 여자의 변화를 보고 있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떠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장모와 광숙 두 사람이 만나면 고요하지만 단단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야말로 동석이 그토록 갈망하던 가족의 모습이었다. 사흘 후 사진 속 남자의 단서가 레스토랑에서 나왔다. 사진 속 장소가 과거 장모와 젊은 시절 있었던 작은 카페였다는 기억이 밝혀졌다. 그 카페는 지금은 변했지만 한쪽 구석 벽에는 여전히 그 사진과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앞에서 장모는 눈가를 훔쳤다. 광숙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내면을 이해했고 공유했다. 그리고 동석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은 그렇게 천천히 서로 딛고 일어서고 있었다. 이 사랑이, 이 예가 장모에게도 광숙에게도 그리고 동석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 한편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사진 속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였고 장모의 기억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특히 그 남자가 독고탁 가문이나 신라주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야기의 판도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광숙은 이제 장모에게서 미움 대신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 장모는 자신의 기억 속에 갇혀 고립된 외로운 어른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추억의 무게 속에서 살아온 장모의 세월이 이제야 광숙에게 한 조각씩 전달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남자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 인물이 과연 장모의 첫사랑인지, 숨겨진 가족사인지, 혹은 동석과 광숙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줄 인물인지. 다음 회차는 단순한 가족의 화해가 아닌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광숙은 지금 장모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동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아가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용기를 선택하고 있다. 장모가 건넨 마지막 한마디, 그때 그 사람 널 닮았어.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진 한 장이 흔들어 놓은 이 집안의 운명은 다음 주 한층 더 복잡하게 얽히고 그리고 더 단단하게 이어질 것이다. 다음 회에서는 장모가 잃어버린 기억 속 인물을 통해 가족 모두가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사진은 치유의 열쇠가 될까? 혹은 또 다른 충격의 시작일까? 지금까지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